나한테 관심 없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연락만 기다리게 됐어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팁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심리학적 접근법이거든요.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에 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정말 속상하죠? 근데 잠깐, 포기하기엔 너무 이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60에서 70%의 남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어요. 지금 그 남자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어? 오늘 나한테 웃어줬네. 카톡 답장도 빨리 해줬어. 이런 걸로 희망 고문 받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남자는 먼저 연락해요. 만날 핑계를 만들고 친구 약속도 취소하면서 나와 만나려고 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남자와 외향적인 남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야 하거든요. 외향적이고 주도적인 남자들의 특징을 볼게요. 보통 운동을 즐기고 자신감이 넘치며 리더십이 강해요. 연하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쿨한 매력에 끌리죠. 반대로 내향적인 남자는 어떨까요? 신중하고 안정적이며 천천히 깊어지는 관계를 선호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좋아하죠.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주로 외향적인 남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향적이라면 이 방법을 좀 더 부드럽게 적용해야 해요. 이제 본격적인 전략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외모적 변화예요. 남자들, 특히 외향적인 타입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해요. 지금까지 그 남자 앞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착하고 편안한 여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이미지로는 설렘이 생기지 않아요. 남자들이 끌리는 건 뭔가 새롭고 매력적인 자극이거든요. 평소에 수수한 스타일이었다면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시도해 보세요. 오프숄더나 얇은 끈의 원피스 같은 거 말이에요. 따뜻한 날씨에는 크롭티도 좋은 선택이고요. 메이크업도 달리 해보세요. 평소 내추럴 메이크업이었다면 아이 메이크업을 좀 더 또렷하게 해보세요.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하고 립 컬러도 좀 더 진하게 발라보세요. 헤어스타일 변화도 효과적이에요. 항상 묶고 다녔다면 풀어보고 스트레이트였다면 살짝 웨이브를 넣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핵심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과하게 변하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단계는 대담함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래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이런 건 너무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건 재미없다는 뜻이거든요. 외향적인 남자들은 뭔가 스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직설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일 끝나면 밥 말고 술 한잔 어때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술이라는 건 저녁 시간을 의미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암시하죠. 그리고 밥 말고라는 표현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게 해요.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쿨하게 던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좀 답답해서 술이나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는 좀 그렇고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그 남자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 반응이 뻔한 여자, 착하고 순한 이미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로는 흥미를 끌기 어려워요. 남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미스터리한 면이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매력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러분 손등을 살짝 터치했다고 해보세요. 평소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끄러워하거나 손을 빼거나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반응해보세요. 스킨십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쿨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살짝 비틀거릴 때 그 남자가 잡아줬다면 자꾸 잡지 마세요. 집에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말해보세요.
이런 반응들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화 수위도 살짝 올려볼 수 있어요. 물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평소보다는 좀 더 대담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절묘한 타이밍에 멈추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끌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딱 멈추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스톱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자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반대로 얻기 어려운 건 더 갖고 싶어 하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뭔가 더 진전될 것 같은 순간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면 그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 늦었네요. 이만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끝내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재밌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런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이유를 만들어서 끝내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헤어질 때 완전히 차갑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는 거죠. 택시를 타면서 혼잣말로 진짜 아쉽네 이런 말을 살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벼운 스킨십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포옹이나 뺨의 가벼운 뽀뽀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마무리는 그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즉석에서 다음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언제 또 만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대신에 2주 정도는 텀을 두세요. 그가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5단계였는데요. 이제 좀 더 심화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주로 감정적, 본능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연애로 발전시키려면 감성적인 부분도 자극해야 해요. 특히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겉으로는 쿨하고 현대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가정적인 면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면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맨날 힘들게 일하시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거든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가족을 위해 책임져 주는 게.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쿨해 보이는데 생각은 되게 전통적이네? 요즘 사람들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갭이 남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밖에서는 당당하고 쿨한데 속으로는 따뜻하고 가정적인 여자. 이런 이중적 매력이 있는 여자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남자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내향적인 타입들에게는 이런 어프로치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나 과감한 접근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억지로 연기하면 들킬 수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에요. 이런 전략들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진짜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해요.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거예요. 성공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면서 진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 사람도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먼저 고백해주더라고요. 반대로 실패한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예요. 어떨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예전처럼 소심하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전략들을 쓸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관심 없어서 이런 꼼수를 써야 해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데 그냥 그가 아직 내 매력을 못 본 거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마음가짐이어야 해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그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라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들로 그의 관심을 끌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바로 진정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계속 연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게 점진적인 진정성 노출이에요. 처음에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점점 진짜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갑작스럽게 바뀌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에요. 어떤 전략을 쓰든 결국에는 진짜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해요. 그리고 혹시 이 모든 노력을 해봤는데도 그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봐줄 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연애 고민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